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나라들의 경우 더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국 통화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원화가 잠식될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많이 해야,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의 발행량이 많아져야, 그래야 미국 국채 매입이 많아지겠죠. 자, 이번 책에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가 앞에 딱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들어는 봤지만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단어가 스테이블 코인 같아요. 저도 수십 번, 수백 번 들었지만 그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 말하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좀 어려운데, 스테이블 코인이 뭐고 비트코인과는 뭐가 다른 거죠? 네. 저도 이제 갑자기 의외인데, 왜냐면 아마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설명 드렸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조금 거만하게도, 죄송합니다. 거만하게도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저는 그렇게 먼저 강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오늘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좀 과거 화폐의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3시간 강의가 돼야 돼요. 근데 짧게 요 얘기만 할게요. 짧게. 영국으로 돌아가 보면 영국에 금 세공업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김 작가님이 제가 세공업자인데 네. 저한테 금 이만큼 금화 제조해 주세요. 돈을 맡겨요. 금을 이만큼 100돈을 맡겼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걱정하지 말고 10일 있다가 찾아가세요 라고만 하면 돼요? 아니면 뭔가 써줘야 돼요? 증서를 받아야죠. 증서를 받아야 되죠. 김 작가, 당신은 언제든지 요구하면 금 100돈을 내가 당신께 줘야 됩니다 라는 증서를 써서 줘야 될 겁니다. 네. 그 증서가 골드스미스 노트예요. 보시는 이 그림입니다. 잘 안 보이시지만 그 당시에 골드스미스 노트, 금 보관 증서예요. 네. 근데 이 금 보관 증서를 가지고 김 작가님이 이제 들고 다니다가 양떼못장을 만나요. 양이 마음에 들어요. 양 100마리 사고 싶어요. 나 이거 들고 있으니까 이걸로 그냥 양 100마리 주시죠? 저 믿으시죠? 하면서 거래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이 금 보관 증서를 주고 양을 100마리 삽니다. 그럼 양떼 목장주는 어떻게 해요? 이 보관 증서를 들고 다니다가 너무 극단적인 사례인가요? 어선을 발견했는데 참치가 100마리가 왔어요. 네. 나 이거 금 100돈 갖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화폐가 되는 거예요. 화폐. 이게 화폐의 기원입니다. 네. 근대식 화폐의 기원. 금 보관 증서가 화폐가 되고 금 세공업자는 은행이 됩니다. 네. 마치 이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혁명입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현금이나 카드나 이런 식으로 결제하던 방식에서 이제 다른 화폐가 등장한다. 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는 새로운 화폐 시스템이 등장한다. 네. 화폐 혁명인 겁니다. 네. 그래서 영국 돈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영국 파운드화입니다. 5파운드를 만약에 들고 계시다면 5파운드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 온 디맨드 요구할 때 즉각 이걸 소지한 사람한테 5파운드를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 보관 증서의 역사가 아직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네. 지금 5파운드화에는 다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관련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하고 좀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이 화두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그럼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할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 다음은 스테이블 코인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아니라고 좀 단정 짓게요. 비트코인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비트코인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저랑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물 판매원이에요. 코인으로 이걸 결제하고 싶어요. 근데 코인이 내일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네, 오릅니다. 오른다고 생각하시죠? 네. 저는 내일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이걸 결제할 수 있을까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네. 실제 급등락하고 있으니까 이 화폐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 화폐가 갖춰야 될 당위적 속성, 안정성이 떨어지니까 네. 이걸로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자산인 겁니다. 자산. 부동산 자산이죠. 네. 주식도 자산이죠. 네. 자산입니다. 자산이지 여러분 주식으로 거래를 해요? 부동산으로 거래를 해요? 화폐가 아니라 자산인 것이다. 그러니까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비트코인은 자산이다. 화폐가 아니다. 근데 비트코인처럼 디지털 자산 말고 화폐의 개념으로서 쓸 게 필요하다 생각되면서 고안된 게 두 가지입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CBDC. 근데 여기서 제가 아주 쉽게만 설명드려야 되니까 CBDC는 앞에 CB가 Central Bank, 중앙은행을 뜻합니다. 화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들자. 네.
무조건 1달러는 1코인이야. 1코인은 1달러야. 라고 유지하게 만든다. 그러면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을까요? 있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안정성을 고려해서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안정적인 코인을 만든 거고, 그것을 민간 기업이 만들면 스테이블 코인이고, 중앙은행이 만들면 CBDC다. 네. 정리가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한다면 CBDC와 스테이블 코인은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폐인 것이고 비트코인은 자산인 것이다. 네. 구분이 확 되셨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추가 설명을 더 드린다면 자, 코인을 발행하는 발행자가 있어요. 서클이나 테더 같은 발행업자가 있어요. 그럼 발행업자가 코인을 구매한다는 사람한테 발행해주죠. 그때 무조건 1코인은 1달러야 라는 원칙을 만들어준다면 그 원칙을 만든 게 지니어스 액트인 거예요. 원칙을 만든다면 이것은 화폐로서 기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달러는 통화한 거고요. 그 달러를 결제할 때 쓰는 동전이나 지폐나 카드나 여러 가지 뭐 방식이 있겠는데 그게 이제 화폐 지급 결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통화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달러는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달러를 어떻게 결제할까의 문제인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게 하자. 그러니까 1달러 is 1코인이라는 원칙을 만든 것이다. 네. 그게 스테이블 코인의 개념이다. 그 명쾌하게 이해는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진심인 거죠?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뭐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엔 전략적 수단이라는 얘기도 있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진심일까? 제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많은 그 국가들이 집중될 것이다 라는 그 전망적 표현을 사실은 21년 경제 전망서였습니다. 2020년에 그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네. 뭐 저희 구독자들은 잘 아시는데 혹시 21년 전망서를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열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진작부터 있었어요. 진작부터 있었는데 트럼프라는 인물이 여기에 진심인 거죠. 왜 그럴까? 두 가지 관전 포인트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스테이블 코인의 원리상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구매자한테 제공해 주는데 대신 뭐를 받아요? 현금을 받아요. 현금을 축적해요.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은행이 되는 거예요. 현금을 이만큼 수취하는 거예요. 은행이 저축금리 주면서 대신에 현금을 이만큼 수취하죠. 그럼 현금을 수취하는 이유는 뭘까요? 은행이? 대출해 주려고. 대신 저축금리는 2%로 주고 대출해 줄 때는 6%로 주면 나는 4%포인트만큼의 이익이 남죠. 그게 이자 이익인 거죠. 네. 자, 그 얘기입니다. 서클도 혹은 테더도 현금을 많이 수취하면 그 현금으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나라에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국채를 매도할 경우 국채를 매수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국채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럼 역시 4%의 안정적인 수익을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2%로 저축해주고 6%로 대출해주면 4%포인트만큼의 이자 수익을 영위할 수 있듯이 무료로 현금을 수취하고 네. 무이자로 그리고 국채를 예를 들어 투자하는데 4% 금리라고 한다면 4%의 안정적인 수익을 영위할 수 있죠. 그러면 서클 입장에서 테더 입장에서는 뭐만 하면 돼요? 현금만 많이 수취하면 돼요. 그럼 그만큼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가 지난 편에서 뭐라고 했어요? 재정적자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의 역사상 재정수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재정수지 흑자인 적이 있었어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적자폭이 커졌죠. 네. 팬데믹 때 또 유독 커졌었고 계속 증가하는 흐름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김 작가님도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뭐를 내야 돼요? 이자를 내야 이자를 돼요. 내야죠. 그죠? 마찬가지 정부도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돼요. 네. 근데 그 이자 지출액이 얼마만큼이냐면 미국 재정부의 순이자 지출액이 방위비를 초과했어요. 근데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역시 26년에 우리나라가 내야 될 이자 지출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4조 원이에요. 정부가. 왜냐면 6년 연속 우리나라는 적자 재정을 펼쳐왔거든요. 근데 금리는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이자를 지출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34조가 우리나라의 한 해 R&D 예산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자 지출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트럼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해라.
금리 인하라는 걸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건 앞에 위험한 유동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OBBBA법을 통과시킨 다음에 국채 발행을 늘려나갈 것을 예고하고 있다. 그럼 국채를 발행하면 국채 중에는 물론 단기 국채도 있고 장기 국채도 있어요. 그 단기 국채를 T빌이라고 해요. 그 T빌, 단기 국채만큼은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이 매입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는 미 행정부가 국채 발행량을 늘려나갈 건데, 특히 26년 11월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채 발행을 늘리고 많은 부채에 의존을 해서 경기를 이렇게 회복시키거나 주가도 부양시키고, 그렇게 해야 중간 선거에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국채를 많이 발행한다 한들 국채 매입이 이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되지 않는 이슈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약점, 아킬레스건이 뭐예요? 국채 금리 치솟는 거예요. 근데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 순위를 이렇게 나열하면 원래 중국이 1위였었는데 중국이 줄어들면서 1위 자리를 내줬어요. 1위가 일본이고 중국이 2위인데, 중국에 좀 집중해 보면 중국의 미국 국채 보유액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에요. 특히 더군다나 달러를 누가 발행해요? 중앙은행이 발행해요. 근데 중앙은행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달러 안전자산 아닌 것 같아. 네. 미국 신뢰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하면서 국채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국채 매수세가 약한데 국채 발행량은 늘려야 되겠다, 이런 국면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국채 매입처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채 매입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니어스 액트를 통과시킨 거예요. 합법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장려하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또 늘어나겠죠? 서로 경쟁하겠죠? 이걸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 나도 사업할래. 은행들도 네. 이러다가 은행 패싱 당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은행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래. 저는 어쩌면 은행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이 테더나 서클을 압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근데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가 많아지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 국채 매입처가 확보되니까.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일 수밖에 없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나는 배경 중에 하나가 네. 단기 금리는 왜 떨어질까?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지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국채를 또 매수하는 것도 영향 요인입니다. 매입해주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 총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양 자체가 우리나라가 보유한 국채 보유량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근데 지니어스 액트마저 통과됐고 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흐름이 강화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만큼 미 국채를 매입해주는 장치가 있다. 단기 국채는 매입해주는 장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스티프닝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것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진심인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저 그럼 스테이블 코인은 뭐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왼쪽에서도 코인 구매자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코인 발행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자연스럽게 국채 매입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역시 코인 구매자의 수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제가 예를 드는 것이 다국적 기업들인데 삼성전자 미국 현지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삼성전기가 있어요. 근데 그룹사 내에 계열사 간의 거래니까 그동안에는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룹사 내에서의 무역을 했어요. 삼성전기가 국내 시중은행을 찾아가고 국제지급결제은행들을 거치고 스위프트망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역시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을 거쳐서 송금이 완료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존 스위프트망을 통과해서 송금 절차를 할 때는 네. 이 중개자가 계속 뭐를 떼요? 수수료를 떼죠. 수수료 떼고 송금이 길게는 한 2.5일 정도 걸립니다. 네. 근데 우리 계열사들 내에서는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하면 어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수를 이만큼 해놓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국 계열사끼리는 거래를 하는 거예요. 또 이게 또 확대되면 공급업체, 밸류체인 내 공급업체들끼리, 예를 들어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협성회가 있어요. 네. 뭐 만도그룹이라면 만협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게 뭐냐면 공급업체들 간의 모임이에요. 함께 같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수료를 절감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으로서는 가장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유럽에 만약 여행을 간다. 극단적인 사례만 먼저 들어드릴게요. 유럽에 여행을 간다. 돈을 준비할 게 유로화, 영국 파운드와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4가지 통화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결제된다면 환전하고 남는 잔돈을 다시 환전할 필요 없어요. 환전 수수료를 여러 번 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이 리닷페이라는 이 카드를 이용하면, 비자 카드와 협약을 맺은 이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그냥 일반 카드를 가지고 ATM기 가서 그냥 현찰을 뺄 수도 있고, 뭐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편의점을 이용할 수도 네. 있고 다 됩니다. 네.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을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면 계속 거래를 바꿔가거나 환전을 계속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유용한 면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렇게 이용하다가 세금 탈루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야? 지금 세무사들이 이런 상담을 지금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상속해 줄 때는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는데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꾸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면 세금을 탈루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것은 이제 탈법적인 방식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도 이용되고는 있지만 그런 관점에서 이 코인 구매자들의 다양한 이용 목적, 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는 것들이 이유들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그럼 스테이블 코인 뭐 위험성은 없는지, 만약에 한국에서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하게 되는데 어떤 딜레마를 좀 안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에 왜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진심일까를 말씀드려 왔는데, 그 진심일까에 해당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 한 가지가 이 위험성과 연결됩니다. 그 다음 한 가지가 뭐냐면, 여기 자료 보시는 것처럼 세계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세계 위안화 비중이 7% 정도 되고요. 지금 25년 기준으로 한 14%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설명이 또 필요해요. 이게 역내외 간의 쌍방향의 거래니까, 수출입이니까, 수출 결제, 수입 결제니까 이 기준은 200% 기준입니다. 일단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러면 2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의 비중이 88% 정도예요. 200%를 기준으로. 중국은 7%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맞아요. 네. 말이 맞아요. 그리고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흔들릴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적어도 제가 살아있는 동안 아마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흔들릴 거라고 보진 않지만 위안화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자리를 놓고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나타나고 있죠. 네. 지금 형국은 뭐냐면요, 달러가 흔들리진 않고 있고요. 나머지 기축통화국들, 예를 들어 유로화 비중 줄고요.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 뭐 스위스 프랑 다 줄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는 뭐냐면 달러화는 유지하고 나머지 통화는 위안화로 대체되고 있는 모습이다. 엔화도 포함해서. 이게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앞에 제가 세계 경제가 분절화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분절화되고 있는 양상 속에서 중국은 세계 최대 수출 국가이면서 수입 국가입니다. 네. 교육액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로서 왜 달러로 결제해? 그냥 위안화로 결제하자. 지금의 달러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중요한 역사적 배경이 페트로달러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이었을 때 중동으로부터,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내가 원유 수입할 테니까 이 원유 결제는 달러로 약속해. 이러면서 달러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 거예요. 네. 근본 인재가 가고. 근데 지금 원유 최대 수입국이 누구예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페트로 위안이라는 게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한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원유를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하지 않게 해달라. 위안으로 해달라. 그리고 그 밖에 1대1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 참여하길 원한다면 위안화로 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의 양상 속에서 관세 전쟁도 있지만 중국이 하나의 카드로 꺼내든 게 히토류 공급 차단이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왜 이 말씀드리냐면, 히토류 공급 차단을 위한 법적 기반, 중국의 법적 기반은 2020년에 마련됐었어요. 마치 일본의 수출 통제 방법하고 비슷해요. 네. 이게 수출을 무조건 금하는 게 아니라 허가제인 거예요.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비롯한 주요 7대 소재를 좀 수급받고 싶다. 네. 그러면 그 허가서를 써야 돼요. 근데 그 허가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나 이런 용도로 쓸 거야. 근데 그런 용도가 중국을 공격하기 위한 방위산업 용도면 공급 제한할 수 있겠죠. 마치 그런 목적인 거예요. 용도도 있고 어떤 수입국이고 이게 밸류체인상에 어디로 들어가고. 근데 여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뭐로 결제할 건데
위안화로 결제하면 공급해줄게 라는 식으로 압박을 취하고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아닌 나머지 국가들에. 네. 지금 이게 중요한 결이에요. 거기에 한 가지 더 하는 게 뭐예요? 중국의 CBDC입니다. 중국의 CBDC는 이미 마치 예를 들어서 인민은행으로부터 발행돼서 중국 공무원들 월급을 주고 중국 공무원들이 지하철 요금 결제하고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하는 용도로 이미 통용되고 있어요.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기업들에게 그러면 우리 디셉으로 결제하라. 그러니까 중국 디지털 커런시입니다. CBDC입니다. 중국 CBDC, 위안화 CBDC로 결제하라는 요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국이 또 스위프트망으로 러시아를 배제하는 조치를 경제 제재로서 단행한 이후에 중국은 중국만의 또 스위프트망을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행보가 미국으로서는 이걸 싹을 잘라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까요? 아닐까요? 하게는 만들겠죠. 알죠. 지금 중국의 이런 행보가 미국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대체할 거야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나 저의 의견은 종국에는 한 50년 미래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면 세계가 마치 이분절화돼서 미국 혹은 미국 우방국 권역에서는 달러를 중국 혹은 중국 우방국은 위안화를 결제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여전히 세계의 기축통화국으로서는 달러가 이용되고 있지만 중국도 나름의 시장을 점유해서 나름의 2위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흘러간다고 가정했을 때 미국 입장에서 안 되겠다 싶겠죠. 그래서 이번에 지니어스 액트 통과시킬 때 물론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화하고 제도권화하는 것도 법안에 들어가 있지만 두 번째 법안이 뭐냐면 안티 CBDC예요. 왜냐면 일부 미국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CBDC로 중국으로부터 각종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수급받아 왔거든요. 그런 것을 아예 법제화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인 거예요. 첫 번째는 국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매입처로서의 기능. 두 번째는 중국의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CBDC로 도전을 또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달러를 더 많이 사용하는 나라 세계로 만들자. 모든 나라가 달러를 사용하게 만들자 하는 양상인 거예요. 이런 양상 속의 위험, 질문 주신 그 위험이 뭐냐면 이미 세계 많은 국가들이 자국 통화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나라들이냐면 물가 상승률이 심한 나라.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나라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뒤에 숫자는 뭐예요? 이게 시장 점유율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 근데 이런 나라들도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나라들도 상당 부분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자국 통화가 가치가 좀 흔들리고 있는 나라. 우리 아마 여러분 개발도상국들 여행 가시면 노점상 상점 주인이 자국 통화로 결제받는 것보다 달러로 결제받는 걸 선호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과 무관하게 말이죠. 그런 나라들 대부분 선진국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월급을 딱 받았어요. 근데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오늘 100만 원의 가치와 내일 100만 원의 가치가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그 자국 통화로 갖고 있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아까 기업들 입장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할 유인책이 많이 있다. 근데 여기서 임금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주기 시작하면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대기업들이 계열사 간의 결제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고 그리고 공급업체들과 밸류체인 상에서 이용하고 원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 줄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런 신흥국들의 경우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나라들의 경우 더 스테이블 코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국 통화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험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더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우리나라 원화가 잠식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앞에서는 말씀 안 드렸어요. 첫 질문이셨는데 관세 전쟁 말고 뭐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또 한 가지의 압박,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더 유지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를 많이 해야 스테이블 코인 발행업체의 발행량이 많아져야 그래야 미국 국채 매입이 많아지겠죠. 제2의 압박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하라.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다라고 표현한 트럼프라면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압박카드로 충분히 네.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 비중을 좀 늘려주면 네. 관세율 더 낮춰줄게. 이런 카드로서도 충분히 쓸 수 있겠다라고 저는 그러면 보입니다. 이제 충분히 이제 전반적인 맥락을 다 들었으면 우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진짜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뭐 스테이블 코인 뭐 관련된 코인이 있나요? 아니면 비트코인을 사야 되나요?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투자 의사결정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것이겠지만 네.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편향적인 그런 정책 드라이브가 같이 맞물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연동되어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의견을 드리고, 또 비트코인 거래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꾼 다음에 거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컨더리 마켓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비트코인 그 자체만 본다면 유동성 장세니까 제가 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그 밖에 정책 드라이브들도 비트코인 친화적인 그 정책 드라이브를 26년까지는 가져가야 되고,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했었던 크립토 프레지던트가 되겠다라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책 드라이브들이 맞물릴 것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편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 중에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할 수 있다는 할 건데 수 있다는 예시로 거죠. 어떤 데가 있어요? 잘 서클이 몰라서. 가장 대표적이에요. 서클. 예, 서클은 주식 상장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미국에 상장돼 있나요? 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저는 앞에 이것은 이제 추산인 건데 네. 가장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은행들이 패싱될 위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위프트망을 배제한 은행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공동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일들이 이제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은행 공동망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어쩌면 이건 저의 판단이지만 네. 기존의 테더나 서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흥행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 시장에서 은행이 갖고 있는, 특히 제가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그 기관들이 작은 은행들이 아니라 네.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만 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은행들은 30대 은행입니다. 이 30대 은행이 세계 40위권 안에 다 들어가요. 이걸 GSBI라고 하죠. Globally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세계 금융시장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IB가 공동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 발행하는 목적은 은행을 패싱하지 말아달라 이거죠. 우리는 패싱당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기존 스위프트망을 통과하지 않는 또 다른 금융망을 만들어서 효율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여기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되죠. 수수료를 받는 순간 경쟁력을 잃죠. 다만 여기서의 수익성은 뭐예요? 미 국채를 매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은행 공동망의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되면 그 스테이블 코인이 더 흥행을 가져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유추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판단은 여러분 하시면 좋겠지만 그런 투자 의사결정도 하시면 좋겠다. 반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정책적인 시사점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 결국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춰야 된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춰야만 상대적으로 준비할 수 있고, 적어도 우리 국내 내수 시장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전체 GDP에서 60% 정도가 소비예요. 민간 기업들의 투자와 정부 지출까지 합하면 80% 가까이가 전체 GDP 내수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수 경제를 위해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탱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물가 상승률이 높은 신흥국하고도 다르고요, 사정이.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마련해서 특히 은행 공동망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서 우리가 이용한다면 그나마 다른 나라로부터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화 잠식되는 일을 상대적으로 피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카드가 없다면 미국의 요구에 더 휘말릴 수 있겠죠. 이런 카드가 있을 때 이걸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있는 것이 되겠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하라라는 요구를 할 때 그때 우리는 그러면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 안 해줄, 이거 대신 관세율을 낮춰달라는 네. 적어도 수단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그동안 CBDC를 준비해왔고 5년 넘게 준비해왔었습니다.
그 CBDC 망을 이용하든 은행 공동망을 이용하든 그게 멀지된 형태, 융합된 방식으로 가든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갖추어야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이 공격에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사례는 우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시대가 오면 결과적으로 뭐 어떤 시대가 되냐면 원화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네. 달러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를 고려해서 적정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거나 혹은 금리를 인상하거나 하는 것이 우리 경제를 고려해서 적정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인데 금리 결정에도 이게 먹힐까요? 전혀 안 먹히겠죠. 오히려 미국 금리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같이 요동칠 수도 있겠죠. 네. 마치 이런 일들도 우리는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시대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